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1인치 네트워크입니다. 자, 오늘 이슈가 나와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과연 1인치 네트워크가 어떤 코인인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나온 이슈는요, 바로 1인치 네트워크가 리브랜딩을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으실 내용들이, 일단은 과거에 이런 코인들이 리브랜딩을 했을 당시에 이런 가격에 대한 흐름들을 제가 비교 분석을 해서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최근에 리브랜딩을 했던 이 코인이죠. 바로 옴니 네트워크입니다. 자, 옴니 네트워크가 리브랜딩이 되게 되면서 마이그레이션 비율이 1대 75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단순하게 리브랜딩을 이름만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각종 생태계 확장이라든지 토큰 보상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프로젝트 운영 방식이라는 게 바뀌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하게 무조건 리브랜딩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고, 과연 어떤 부분들이 많이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옴니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괜찮은 프로젝트로 이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월 5일날 리브랜딩에 대한 얘기가 나온 이후에 이런 가격들의 흐름을 보시게 되시면, 마찬가지로 현재 위치에서 9월 5일 이후부터 시장 흐름들을 보셨을 때 옴니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9월 5일부터 해서 이제 50%, 54%에 가까운 또 급등을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보통은 이렇게 리브랜딩을 하게 되면 리브랜딩 손실과 함께 점진적으로 상승해 나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고, 리브랜딩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재료 소멸로 인해서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현재 1인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또 올라왔지만, 이런 리브랜딩 소식과 함께 강하게 바닥을 지켜주고 있고,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5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옴니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이제 2025년 3월 달에는 자, 지금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볼타 아실 겁니다. 이 볼타도 원래 이름은 이오스였습니다. 그래서 리브랜딩 소식, 자, 그 당시에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시장이 보통 상승을 할 때 리브랜딩 이슈까지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강세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볼타 같은 경우도 언제였죠? 자, 3월 19일날 기사예요. 그리고 3월 18일날 이렇게 발생이 되었었는데, 3월 18일, 19일날 상승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부터 시장이 4월달에 바닥이 나왔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들도 조금씩은 상승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리브랜딩 발표 이후에 저점 구간에서부터 50%, 60% 가까이 또 급등을 했던 코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무너지면서 떨어졌다가 이 당시에 리브랜딩이 되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리브랜딩 이제 이런 이슈가 마무리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여줬던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보여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런 셧다운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시장이 좀 뒤숭숭하지만, 제가 코인아빠의 시장경제 제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이 셧다운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잡아준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 셧다운과 관련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단순하게 지금 시장이 셧다운 이후에 뭐 큰 등락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셧다운이 큰 문제가 없구나라고 그냥 지나가기보다는 왜 셧다운이 현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브랜딩 이슈 때문에 1인치가 앞으로도 더 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사례를 보게 된다면 이제 메이커죠. 이제 코인 투자를 꽤 오랫동안 해오시고 해외 거래소도 많이 이용하신 분이시라면 메이커를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메이커가 리브랜딩이 됐던 게 스카이 프로토콜이에요. 그죠? 왼쪽에 보이시죠? 오른쪽에. 이 스카이 프로토콜도 리브랜딩 됐을 시기가 10월 1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 이후로도 이 당시 72원대부터 해서 194원대까지 급등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만큼 이 리브랜딩에 대한 이슈들은 결국 시장에서도 화제가 되게 되고 이슈가 되기 때문에 많은 이런 투자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인치도 좀 더 기대해 볼 만한데요. 자, 그래서 1인치, 자, 리브랜딩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1인치 네트워크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쉽게 보시면 되십니다. 자, 1인치는요, 바로 어그리게이터. 자, 어그리게이터가 뭘까요? 자, 정보를 모아다가 전해준다라고 해서 어그리게이터예요. 자, 어떤 어그리게이터냐면 바로 덱스 어그리게이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이 좀 어렵죠. 자, 이 덱스라고 하게 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생태계의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유니스왑입니다. 그렇죠? 이 유니스왑은 이제 쉽게 말해서 하나의 탈중앙화, 우리가 흔히 쓰는 거래소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거래소가 뭘까요?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를 쓰게 되죠. 그런 거래소는 CEX라고 해서 중앙화 거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 자, 이 어그리게이터가 어떤 역할인지를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1인치 네트워크 여기 364원이라고 적혀져 있죠. 이런 가격 데이터들은 업비트 안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가격을 선정을 하고 그 가격을 이렇게 저희한테 가격에 대한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덱스 유니스왑이라는 거래소 안에 가격이라는 게 있어야 우리가 얼마인지 알고 가격을 또 보고 그 코인을 매수를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또 이제 그 가격이란 데이터 자체가 해외 전 세계 거래소별로 해가지고 그 코인의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가격들, 자, A라는 거래소부터 해서 Z라는 거래소까지 있을 때 이 모든 거래소의 가격이 다 달라요. 조금씩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격들을 다 모아서 어디에 유니스왑, 덱스라는 거래소에 이렇게 제공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부터 Z까지 거래소의 가격들을 다 모아서 합리적인 가격을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을 해준다. 누가? 어그리게이터인 1인치 네트워크가. 1인치 네트워크는 이제 원래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유니스왑에 제공을 해주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그리게이터 역할뿐만 아니라 현재 뭐 솔라나 생태계라든지 각종 생태계별로 어그리게이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레이어 1 블록체인,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솔라나,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다 레이어 1 계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성장함과 동시에 레이어 1들이 크게 급등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온체인 상한에서 덱스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어그리게이터의 수익 창출이 결국에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그런 레이어 1 계열의 코인들이 움직이게 되면서 어그리게이터 역할을 하는 1인치 네트워크 그리고 앞서서 덱스, 유니스왑이라든지 레이디움은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덱스죠. 그래서 이런 코인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DF 분야에 있는 1인치 네트워크가 크게 급등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순환매, 돈의 흐름이라는 게 시장에 작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더리움이 움직인다고 해서 무조건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특히나 이더리움이 언제 또 이더리움이 급등함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코인들 많이 들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더리움이 이렇게 반등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알트 코인들이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뭐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이 크게 움직이지를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진짜 이더리움이 급등함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게 맞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보통은 이런 횡보하는 상태에서는 이런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제 움직이냐면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고 크게 급등할 때 이럴 때 움직여줘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올려드린 아비트럼 아비트럼 뭐죠? 레이어 2예요. 이더리움이 급등함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코인이 바로 아비트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데 이 아비트럼이 움직였을 때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십니다. 강하게 움직였을 때는 7월달이었어요. 그리고 8월달 초까지 이렇게 움직여줬습니다. 이때 당시에 7, 80%씩 몇 번 두 차례 이렇게 움직여줬는데 이 당시에 왜 올라갔을까요? 이더리움이 이 당시에 박스권을 돌파하고 크게 급등을 했기 때문이에요. 왜 급등을 했었죠? 크립토 위크, 바로 지니어스 법안과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수혜 코인이 바로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런 이더리움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강세를 보일 때 그때 같이 움직여줬다는 거예요. 자, 이 당시 7월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8월달에도 크게 급등을 했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때 이제 같이 움직였던 게 ENS,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그렇죠? 유니스왑 이런 코인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다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코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이 움직일 때는 보통 언제 움직이냐면 이더리움이 반등한다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언제 이더리움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큰 시세를 줄 때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코인을 들고 있던 간에 그 생태계 안에 있는 코인이라면 그 생태계 코인을 우리가 봐야겠죠.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생태계를 보려면 이더리움을 봐야 되고요.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코인을 투자를 하고 싶으면 솔라나에 대한 흐름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서 매수를 또 이제 집중해서 하기보다는 비중을 나눠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더리움이 이런 식으로 크게 급등하는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가면서 매수를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1인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더리움이 크게 급등함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겠지만 개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리브랜딩에 대한 분명히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하락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어서 자, 우리가 또 1인치 네트워크의 세력에 대한 흐름들도 봐야겠죠. 자, 이런 각가지 코인들에 대한 세력들의 흐름들은요. 보시다시피 제가 코인아빠의 시장경제 채널에
보시면 뭐가 있죠? 이거는 제 유튜브 채널이고요. 이래서 유튜브 채널의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도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코인아빠의 시장 경제 사이트가 또 따로 있어요. 커뮤니티가 따로 있어서 이 커뮤니티도 한 번씩 글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들이 조금 이제 만든 거라서 제가 차차 하나씩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게 되시면 세력들의 흐름들도 계속해서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코인에 대한 설명들도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도 한 번씩 참고해서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인치 네트워크에 대한 세력들 흐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이 세력들의 흐름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세력들이 어디서부터 매집이 많이 됐는가,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지표들을 제가 지금 설정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좀 어려우실 건데, 제가 좀 더 잘 보이실 수 있게끔 색깔만 좀 바꿔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흐름들을 잠깐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세력들의 흐름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들이 있어요. 자, 그 지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 지표가 뭐냐면 바로 이 검은색 봉이 보이신가요? 자, 이제 진하게 보이실 겁니다. 이 검은색 봉이 뭐냐면 지갑과 지갑 간의 이동을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손바뀜이라는 말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손바뀜이 뭐죠? 세력과 이 세력 간의 물량을 주고받았을 때를, 대량으로 물량을 주고받았을 때를 손바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손바뀜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에이지 컨슘드라고 하는 검은색 봉이에요. 이 검은색 봉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센티멘트라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모두 저는 이제 제일 비싼 걸 쓰고 있어서 모든 지표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료 사이트이긴 한데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매집 시기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2월입니다. 2월, 3월 달에 가장 많은 매집이 이루어졌고요. 최근 6월 달에도 매집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만 체크를 하더라도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지표들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 MVRV 레이티오 180T 6개월치의 이 고래들의 평단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잘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볼 때 고래들의 단가를 보는 이유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고래들의 단가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고래들의 단가를 보는 이유를 제가 다른 코인으로 대체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체인링크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갔던 게 뭐 체인링크이기도 하니까 체인링크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체인링크도 매집 시기가 어디입니까? 2월, 1월 쭈르륵 했던 시기들이고, 마지막 매집이 많이 일었던 시기가 바로 6월 달이었습니다. 어쨌든 6개월간의 매집이 일어난 시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 이렇게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가장 강력하게 올라가는 시기별로 해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어떨까요? 자, 그리고 그 매수 타점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했을 때 큰 급등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어떨까요? 자, 그만큼 좋은 매수 타점이 없지 않을까요? 그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이 고래들의 단가를 보는 방법이에요. 앞서서 이전에 크게 급등을 했죠. 자, 체감이 어려우시겠지만, 자, 지금 보시게 되시면, 자, 이전에 상승했을 시기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시면, 자, 지금 차트가 딱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럼 보통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요, 움직이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상 고래들의 단가를 넘어가야 급등이 나옵니다. 근데 고래들의 단가를 지금 넘어갔나요? 자, 고래들의 단가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수평선, 꿈틀거리는 빨간 선에 교차 지점의 가격대예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 교차 지점의 가격대를 넘어갔나요? 안 넘어갔죠. 여기를 못 넘어간 겁니다. 막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이어서 보게 된다면 고래들의 단가를 넘어가는 시점들이 보이신가요? 자, 좀 어려우시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래들의 단가를 넘어가야 돼요. 그 시점이 바로 상승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수평선, 꿈틀거리는 빨간선, 이 빨간선의 교차 지점, 이 가격이 바로 이 1번 구간이 고래들의 단가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해서 저점부터 매수하는 건 좋지만, 본격적인 상승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들은요, 고래들의 단가라는 부분들,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도 늦지 않고 좀 더 빠른 시세를 통해서 우리가 또 빠르게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다. 그래서 쭉 당겨보게 되면 어떤가요? 고래들의 단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급등, 올라가더라도 이 단가 구간들을 지켜주고 강세를 보이게 되죠. 그러면 이런 코인들은 큰 수익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1인치 네트워크는 어때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잡으셨을 때 좀 높은 위치더라도, 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게 되면 고래들의 단가가 어디였는지를 또 알 수가 있죠.
고래들의 단가가 어디예요? 여기인가요? 올라갈 때인가요? 급등할 때예요? 아니죠. 여기잖아요. 여기 가격. 이 1번 구간이 고래들의 단가였어요. 우리가 원화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자, 급등하기 전 하루, 이틀, 3일 전입니다. 3일 전에 시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그 가격이 언제일까요? 3일 전. 자, 급등하기 하루, 이틀, 3일. 그러면 260원이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다면 단기간에 이렇게 큰 시세를 먹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단가는 현재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을까요? 쭉 보시게 되시면 현재 고래 단가를 완벽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더 한 가지 더 예시를 들려드릴까요? 도지코인. 최근에 ETF 이슈 때문에 크게 올라간 거 기억나시죠? 이 도지코인의 고래 단가는 어딜까요? 이때 당시에 0.2달러에서 0.3달러까지 50%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때 고래 단가는 여기 구간이었어요. 고래 단가 구간대. 수평선, 꿈틀거리는 빨간 선, 교차 지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50% 급등. 그쵸? 지금 1인치 네트워크의 고래 단가도 역시나 강하게 지지. 그리고 현재 1인치 네트워크의 고래 단가는 마이너스 한 8% 구간. 그쵸? 마이너스 8% 구간이 얼마일까요? 자, 보시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330원이에요. 그쵸? 여기 자리를 여러분들이 노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마 이거에 대해서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매수를 하셨을 때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들고 있으면 어때요? 이제 불안하신 부분들도 있을 거고 등락이 생기게 되면 이걸 또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추천드린 코인들은 제가 구독자방에서 매일매일 브리핑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등락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여기 구독자방에 글만 솔직히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추천드리는 코인들은 모두 제가 어떻게 책임감 있게 또 대응 도와드리고자 이렇게 구독자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들고 가시면서 혼자서 하지 마시고 저희 구독자방 글 한 번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또 편하게 스트레스를 그나마 덜 받으면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아마 도움 많이 되시니까 구독자방에 들어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정 댓글란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저희 구독자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보유 종목 진단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지금 뭐 여러분들 이더리움이라든지 다른 코인들 말고도 다른 코인들 들고 계신 것들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그런 코인들에 대한 고래 흐름들은 어떨까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는 구독자방은 어때요? 많은 분들이 다 보고 계세요. 제 구독자분들 다 보고 계시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말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1:1 링크방까지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시면 제가 문자로 이제 문의 이런 링크를 2개를 드릴 거예요. 이렇게 2개 클릭을 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링크 타고 들어오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문자로 링크 받으실 연락처 남겨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까지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인치 네트워크까지 알아봤는데 좀 어떠셨나요? 내용 괜찮으셨나요? 내용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